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레이스백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두 번째 레이스백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레이스는 가방 뚜껑에 달게끔 제작을 했고요. 일단 바닥에서부터 바디까지는 그냥 일반 짧은뜨기로 탄탄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뚜껑 부분에 따로 연결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부터 스티치를 넣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테두리 쪽에 빼뜨기를 이용해서 레이스를 달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주름이 지도록 연출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방 여닫이 할 때는 자석 단추를 이용해서 안정감 있고 실용적이게 연출을 해봤고요. 그리고 스트랩은 지금 양쪽에 고리를 이용해서 넣어 주었는데, 고리를 이렇게 빼서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숄더 형식으로 착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매듭 지어서, 혹은 양쪽 다 매듭 지어도 되고요, 한쪽만 매듭 지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오링을 달아주면 토트 형식의 이제 가방 형태로 또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안에 통통하게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데, 안에 내용물을 넣었을 때도 볼륨감이 있어서 너무 예쁘고요. 펼쳐 놓았을 때도 양쪽에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서 이 레이스가 좀 더 돋보이게끔 연출해 봤습니다. 실의 컬러에 따라서 레이스는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레이스를 그레이 색상에는 블랙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이 그레이 색상에도 아이보리 컬러도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네, 그래서 취향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이보리색 레이스는 이렇게 구멍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은 이런 식으로 구멍이 촘촘촘하게 아이보리랑 틀리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은 빼뜨기 하는 방식이 구멍 3개마다 빼뜨기를 할 거고요. 아이보리는 구멍 2개마다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레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레이스는 이 둘레에 약 120 정도 사용되거든요. 블랙은 그렇고요. 그 다음 아이보리는 110cm 정도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가 보통 90cm잖아요. 그래서 한마 갖고는 부족하고요. 2마를 하셔야지 충분히 여기 여유있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가방 사이즈를 재보면 대충 가로 길이가 25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사용했을 때는 18cm 정도 높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물을 넣어서 사용하다 보면 살짝 도톰하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 같이 제작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바닥과 바디를 먼저 다 뜬 다음에 뚜껑을 달고, 뚜껑 테두리에 짧은뜨기로 마무리한 다음에 레이스를 달아주는 형식으로 할 거고요. 스트랩은 이 원통형으로 짧은뜨기로 다 돌아가면서 뜨는 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크라메 실 한 볼을 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요. 코바늘은 5호에서 7호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저는 7호 코바늘 사용하겠습니다. 실은 가운데서 뽑아 쓰시면 됩니다. 바닥단은 총 4단을 뜰 거고요. 바닥단에서 늘림을 해서 총 84개 코를 만들 건데, 처음 시작할 때 매듭 사슬 하나 지어 주시고 사슬코 총 33개 진행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32, 33개 코를 떠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단에서 양쪽 끝에 3코씩 코늘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떴던 33번째 사슬코는 기둥코라 뜨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코에다가 첫 번째 짧은뜨기를 떠주는데 반코만 걸어서 첫 번째 짧은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자, 한쪽 끝쪽이기 때문에 이 끝쪽에 총 3개의 코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한 코와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떠서 2코 해서 코늘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평면으로 반코씩 30개의 코를 떠주시면 돼요. 지금 그 옆에 있는 코 반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 코도 반코 짧은뜨기 둘, 이런 식으로 해서 반코 짧은뜨기를 평면 구간입니다. 30개의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는데요. 마지막 코 한 코 남겨두고 쭉 다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평면 구간에 29코, 30코까지 다 뜨면요. 처음 시작했던 이 마지막 코, 첫 코 자리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코에는 총 3개의 짧은뜨기를 해주면 돼요. 자, 한 코 떴고요. 한 코 뜬 곳에 이제 코늘림이 시작됐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 총 2개의 짧은뜨기를 더합니다. 그러면 같은 자리에 지금 하나, 둘, 3개의 코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반대 방향으로 쭉 평면 구간 30개의 짧은뜨기를 떠주시는데 반대쪽에 있던 여기 사슬코의 맞은편에 기둥이 있죠. 그 기둥 밑에 있는 코에다가 평면 구간에 첫 번째 코 떠주시는데 꼬리실은 바늘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면서 숨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코 떴고요. 그 다음 평면에 두 번째 사슬 밑에 있는 코에다가 또 넣어서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코, 남아있는 반코에다가 대칭이 되게끔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꼬리실이 사라질 때까지 한번 같이 떠볼게요. 반코 짧은뜨기를 뜨다가 이제 꼬리실이 거의 짧아졌죠? 살짝 이렇게 당겨주시면 자연스럽게 꼬리실이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저 반코 짧은뜨기를 계속 떠주시면 돼요. 자, 28개 꼬지 떴고요. 29번째 그리고 30번째까지 뜨고 나서 자, 이제 처음에 코늘림 시작했던 첫 코 자리 왔는데 처음에 2코를 떴기 때문에 마지막 자리에는 한 코만 넣어서 양쪽으로 총 3코씩 늘어나게끔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는 이제 사슬코에 다 넣고 실을 끌고 와서 그대로 통과하시고요. 지금 보이는 이 빼뜨기 코를 아주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바늘에 걸려있는 실 중에서 뒤쪽 실을 세게 잡아당겨 주시면 빼뜨기 코가 그래도 조금 작아지면서 다른 코와 조금 비교되게 작아지게 만들어 주시고요. 기둥코 세워 주시고 첫 번째 코에 일단 짧은뜨기 하나를 떠놓고 표시를 합니다. 두 번째 단에서는 이제 첫 번째 단에서 만들어진 코수는 66개의 코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단수 돌아가면서 66개인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두 번째 단에서는요. 지금 모서리 쪽에 3코 떴던 거를 6코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3코에다가 한 코에 2코씩 넣어서 총 6코 만들고 평면은 양쪽 다 30코씩 떠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짧은뜨기 하나 떴고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짧은뜨기 이제 2코가 됐고 첫 코 하나를 사용해서 코가 2개 만들어졌습니다. 나머지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를 같은 자리에서 2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시작할 때 코늘림이 마무리됐고 끝날 때 여기 마지막 코에다가 똑같이 짧은뜨기 2코 해주시면 늘림이 끝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평면단이에요. 평면단에선 총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보시면 이 사슬코가 이제는 반코가 아니고요. 사슬코에다가 다 짧은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십니다. 쭉 뜨다 보면 코스는 이제 30개의 평면 구간이고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곳이 나오면 여기가
이제 코늘림이 진행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쪽까지 계속 짧은뜨기를 진행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쪽 평면 구간에 30개 짧은뜨기 다 하고 나면 표시되어 있는 곳 첫 번째가 나오고요. 이 세 코 중에서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같은 자리에 2개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늘림했던 곳에 일단 표시를 해 놓고요. 다음 코에서도 또 같은 자리에 2코 짧은뜨기 해주세요. 하나 떴고 또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다음 코에도 하나 떴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자, 이렇게 해서 늘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코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평면 구간으로 총 30개 짧은뜨기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평면 구간 마지막 30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하고 나면 끝에 한 코가 남습니다. 지금 한 코 옆에 또 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빼뜨기고 여기는 기둥코였어요. 그래서 얘를 살짝 누워있는 요 니은자 모양의 코는 2코는 사용하지 않는 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에다가 짧은뜨기 2코에서 코늘림을 마저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총 양쪽으로 6코씩 늘어났고요. 그리고 평면 코가 30, 30으로 60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단에서 72개 코가 만들어졌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첫 코 자리 빼서 빼뜨기 하겠습니다. 빼뜨기 코는 작게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단을 올릴 때마다 경계 라인이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빼뜨기 기둥코 뜨지 않는 코고요. 자, 세 번째 단을 위한 첫 번째 코 먼저 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의 코늘림은요. 지금 여기 있는 6개의 코를 3개 더해서 12개의 코로 6개의 코를 9개의 코로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9개, 반대쪽도 9코. 그러면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 2개. 그 다음 코에서 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2코를 해서 1, 2, 1, 2 패턴으로 늘어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코가 여기 만들어졌고요. 나머지 2코는 여기 뒤쪽에 있는 2코에다가 하나, 둘 이렇게 넣어서 3코 만들어서 총 9개의 코 만들어 줄 거예요. 또 평면 구간으로는 총 30개의 짧은뜨기를 쭉 진행해 주시고요. 코늘림 표시가 되어 있는 곳까지 짧은뜨기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평면 구간 마지막 코에 30번째 짧은뜨기 하고 나서 첫 번째 늘림 되는 곳에 첫 코는 짧은뜨기 하나만 떠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를 같은 자리에 2코 넣어주세요. 자, 하나 넣고 같은 자리 한 번 더. 둘, 또 다음 코에는 하나만. 그 다음 코에는 둘. 그 다음 코에는 하나만. 그 다음 코에 둘. 자, 이렇게 해서 총 이 부분에 9개 코 만들어졌는지 꼭 세워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평면 구간으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총 30개 코 진행하시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평면 구간 30개 코 뜨고 나면 끝에 하나, 2코가 남게 되고요. 2코 중에서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 하나만, 그 다음 코에서 짧은뜨기 2코에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모서리 쪽에 총 9개 코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3단이 완료되었고요. 3단 완료되면 총 78개의 코가 만들어졌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확인이 되셨으면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빼뜨기 코 작게 만든 다음에 기둥코, 그 다음에 첫 번째 코 짧은뜨기 표시. 자, 그러면 네 번째 단을 마지막으로 해서 바닥단을 끝낼 텐데요. 총 여기 9개의 코가 만들어졌고, 반대쪽도 그럼 여기 9개 코를 12개 코로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도 짧은뜨기 하나, 세 번째 코에다가 코늘림해서 짧은뜨기를 같은 자리에 2번 해주면 됩니다.
요거를 2세트 진행해 주시면 돼요. 하나, 다음 코에 둘.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총 둘, 넷, 여섯, 8개. 둘, 넷, 여섯, 여덟. 그러면 나머지 뒤쪽에 이제 3코를 가지고 하나, 2코 해서 4코를 더 떠주시면 총 12개 코가 맞겠죠. 자, 그리고 나서 평면이 되는 구간으로 첫 코부터 해서 총 30개 코 쭉 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뜨시면 되죠. 자, 평면 구간 30개 코는 다 떠왔고요. 이제 한쪽 측면에 늘림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서 이제 코늘림 해서 짧은뜨기 2개, 하나, 2개를 패턴을 3세트 해주시면 되겠죠. 하나, 다음 코에 둘, 그 다음에 하나, 다음 코에 둘, 하나, 둘 패턴으로 3번 해주시면 여기 모서리에서 12개 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는 쭉 평면 구간으로 30개의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쭉 진행해서 끝에 한 3코 남아 있게끔 하시면 30개 코 다 뜨겠죠. 네 번째 단에 이제 마지막 늘림해야 되는 3코 남아 있어요. 이 3코에는 짧은뜨기 하나와 그 다음도 짧은뜨기 하나, 마지막 코에서 짧은뜨기 2개 떠주시면 최종 이제 마지막 4단 바닥에서 네 번째 단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까지 총 둘레로 84개의 코가 만들어졌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 이제 빼뜨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빼뜨기 코는 작게 만들고 첫 코에다가 기둥코 세우고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바디로 올라가고요. 바닥 4단과 바디 26단을 진행해 주셔서 총 30단까지 바디를 떠주시면 되고요. 바디는 코늘림이 없기 때문에 한 코에 하나씩 계속 코늘림 없이 쭉 떠주시면 돼요. 84개의 코를 매 단마다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떠서 30단까지 바닥단 4단을 포함해서 30단까지 완료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를 전체 라운드로 진행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의 첫 번째 단이고 바닥에서부터 총 5번째 단 지금 뜨고 있고요. 마지막 2코 남아 있는데 마저 떠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빼뜨기 기둥코로 이렇게 작아진 코들 보이시죠? 얘들은 뜨지 않는 코고요. 첫 번째 코에다가 이제 빼뜨기 하시면 되는데 바디단 첫 번째 단은 이제 84개의 코를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떠왔기 때문에 코늘림이 없어서 이제 평면으로 보이지 않고요. 살짝 이제 입체적인 무늬가 올라갑니다. 자, 여기가 겉면이고 안쪽 면인데 얘들이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디 첫 단을 떴던 거랑 동일하게 다 뜨고 나서 빼뜨기 기둥코 세워주시면 되고요. 쭉 올려서 30단까지 바닥단 4단 포함해서 바디 26단 쭉 해서 30단까지 바디를 다 뜨시고 나서 만나서 우리는 이제 가방의 뚜껑 부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를 제가 30단까지 떠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바닥에서 보시면 여기 바닥을 기준으로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20단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 위로 이제 10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30단 이렇게 끝내주시면 돼요.
30단에 이제 마지막 코까지 떴고요. 이 마지막 코를 이제 가위로 자르시고 마무리를 돗바늘로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코 그냥 떠서 쏙 빼신 다음에 돗바늘에 연결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끝부분의 마무리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빼뜨기랑 기둥코였고요. 여기가 첫 코 자리거든요. 이 첫 코의 옆에 있는 자리에다가 바늘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이 튀어나와 있는 요 사슬에다가 그대로 바늘을 뒤쪽에다가 뺍니다. 뒤쪽으로 쏙 빼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슬코 크기랑 같은 요 사슬코를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얘를 이제 뒤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숨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숨기신 다음에 이제 잘라 주시고, 자, 지금 저는 이제 표시링을 해놨는데요. 자, 편물을 이렇게 반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눌러서 반으로 딱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반을 접었을 때 이 끝에 있는 모서리에 해당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표시, 여기도 표시. 그래서 전체 둘레로 84개의 코이기 때문에 여기 표시된 곳에서부터 42개 코, 뒤쪽도 42개 코가 되도록 똑같은 코수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표시를 하실 때 이제 한쪽 모서리에 표시를 하고 얘 표시링을 포함해서 쭉 42개 코를 세시고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 바로 전까지 이제 42개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부터 또 42개 코 이렇게 계산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가방의 뚜껑 부분은 우리가 여기 빼뜨기 했던 라인이 보이는 쪽에다가 이제 뚜껑을 달 건데요. 표시되어 있는 모서리에서 모서리를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코. 7코, 8, 9코. 9코까지 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코. 여기도 마찬가지 표시되어 있는 곳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자, 똑같이 대칭이 되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핑크색 표시되어 있는 곳이 표시되어 있는 곳 포함해서 25개의 코가 되고요. 이 25개의 코는 홀수코예요. 이 무늬, 뚜껑에 있는 무늬는 홀수코여야지만 무늬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짝수코가 아닌 홀수코로 맞춰 주셔야 되고요. 저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기준에서 9코씩 들어와서 표시해주고 이 표시되어 있는 곳부터 총 25개 코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짧은뜨기 한 단을 뜰 거예요. 남아있는 실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자, 표시되어 있는 곳 여기서부터 이 첫 번째 자리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을 뒤에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짧은뜨기 기둥코 하나 떠주시고 같은 자리에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총 25개의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 코에서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서 또 짧은뜨기. 꼬리실은 자연스럽게 이제 편물 방향으로 놓고 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뜯어보면 자연스럽게 꼬리실이 안으로 숨겨집니다.
그리고 살짝 당겨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려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끝까지 짧은뜨기 하고 올게요. 자, 끝에 2개 코까지 합쳐서 25개 짧은뜨기를 떠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둥코 하나 세워주시고요. 편물을 이렇게 돌립니다. 돌려서 안쪽을 바라보면서 떠주시는데 첫 코와 끝 코는 무조건 짧은뜨기예요. 이 25개 코 중에서 첫 코는 짧은뜨기, 끝 코도 짧은뜨기예요. 그래서 첫 코 짧은뜨기 먼저 해놓고요. 이 첫 번째 코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부터 이제 무늬 모양이 들어가는데 두 번째 코는 지금 다음 코가 여기 사슬코잖아요. 이 코를 떠야 되는데 여기다 뜨는 게 아니고요. 방금 떴던 이 짧은뜨기의 바로 밑에 처음 표시되어 있던 여기 바로 밑에 있는 공간에서 바늘을 넣고 뒤에서 실을 끌고 길게 나옵니다. 앞으로 길게 당겨 나와서 여기서 짧은뜨기. 그러면 뒤에 여기 숨어있는 이 사슬코를 지금 하나를 떴기 때문에 대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코는 건너가고 그 옆에 코에다가 짧은뜨기. 짧은뜨기 하나, 긴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겹 짧은뜨기, 긴 짧은뜨기, 네, 사선 짧은뜨기. 자, 그리고 다음 코는 방금 떴던 짧은뜨기의 바로 밑에 단에서 바늘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늘에 기둥, 짧은뜨기 기둥 보이죠? 기둥 밑으로 바늘이 들어가고요. 실을 뒤에서 끌고 살짝 길게 앞으로 빼옵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긴 무늬가 나타나고요. 방금 떴던 코가 여기 보이는 사슬코고요. 그 옆에 코에다가 짧은뜨기. 이 짧은뜨기 한 코 건너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중복해서 뜨다면 코가 늘어날 수 있어요. 25코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코에서 또 한 단 밑에서 짧은뜨기 길게 갖고 와서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떴던 코 옆에다가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돼요. 긴 짧은뜨기는 방금 짧은뜨기 떴던 곳 바로 밑에 단에서 바늘을 넣습니다. 자, 잘 되시는 분은 한번 끝까지 25코 되는지 확인하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무늬 단을 쭉 뜨다 보면 이제 짧은뜨기 하나 하고 나면 뒤에 2코가 남거든요. 2코에 지금 짧은뜨기 했으니까 겹 짧은뜨기를 해야 되겠죠. 겹 짧은뜨기를 하고 나서 자, 첫 코와 끝 코는 짧은뜨기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로 마무리해 주세요. 그리고 기둥코를 세워주고요. 편물은 돌려줍니다. 자, 돌려서 이제 겉면을 보고 또 뜹니다. 자, 그러면 첫 코 자리는 무조건 짧은뜨기 해놓고 짧은뜨기 표시. 자, 두 번째 코는 짧은뜨기 바로 밑에 있는 공간에서 바늘이 들어가야 되겠죠. 방금 떴던 곳 바로 밑에 한 단 밑에 있는 짧은뜨기 했던 기둥 밑에서 바늘을 쏙 집어넣습니다. 짧은뜨기를 길게 실을 끌고 나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방금 떴던 코가 여기에요. 그 옆에 있는 코에 그 옆에 코에서 짧은뜨기. 다시 짧은뜨기 했던 곳 바로 밑에 공간에서 바늘 넣어서 긴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방금 떴던 코가 여기 이 친구를 대체했기 때문에 얘를 건너서 가면 요 겹 짧은뜨기 했던 곳하고 그 사이에 있는 코가 하나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짧은뜨기를 하는 거예요. 겹 짧은뜨기를 했던 그 사이에 있는 코 여기다가 짧은뜨기고요. 방금 짧은뜨기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단 이 긴 짧은뜨기 옆에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요. 여기다가 길게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한 코 건너서 이 길게 나온 짧은뜨기 사이에 있는 코에서 짧은뜨기를 하고 방금 떴던 짧은뜨기 밑에 있는 단에서 그대로 바늘 넣고 짧은뜨기입니다. 긴 짧은뜨기, 겹 짧은뜨기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겹 짧은뜨기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짧은뜨기 하나 하고 다시 그 밑에 있는 공간에서 길게 짧은뜨기 해옵니다. 자, 요게 코가 이제 잘 보이시는 분들은 요 방법대로 무늬단을 한번 또 마지막까지 채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짧은뜨기 하고 나서 2코 남았죠? 겹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 그리고 자, 방금 떴으니까 2코 넘어가고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로 마무리. 첫 코 짧은뜨기, 마지막 코 짧은뜨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기둥코 올리고 또 편물 돌려주세요. 자, 돌리기 전에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그냥 일반 짧은뜨기 하나 한 다음에 겹 짧은뜨기를 뜨면서 이렇게 짧은뜨기가 안으로 숨어져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요 긴 짧은뜨기가 보이는 이 친구가 이 경계면에 있을 때 경계면에서 얘가 보이는 게 두 단이 합쳐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두 단에다가 그 위에 한 단 더 떠서 지금 세 단을 떴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돌려볼게요. 편물 돌려서 또 안쪽을 바라보면서 뜨는데 첫 코는 무조건 짧은뜨기. 기둥코는 빼고 그 밑에 있는 첫 코예요. 지금 얘가 기둥코고요. 그 밑에 첫 코를 짧은뜨기로 떠준 다음에 이 짧은뜨기 한 다음에는 바로 겹 짧은뜨기. 방금 떴던 곳 그 밑에 있는 자리, 지금 표시링이 걸려있는 이 자리에서 겹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실을 뒤에서 끌고 나오고요. 길게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놓고 지금 2코 떴잖아요. 첫 번째 코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다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떠야 되기 때문에 이게 편물 잡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떴으니까 그 옆에 코에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그 밑에 단 짧은뜨기 단에서 또 실을 길게 끌고 나오고요. 짧은뜨기. 최대한 여기 사슬 모양의 크기가 비슷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긴 짧은뜨기를 할 때는 조금 코가 조금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더 예쁜 편물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짧은뜨기 구간에 또 넣어주시고 짧은뜨기 했던 그 밑에 있는 긴 짧은뜨기 바로 옆에 여기에다 넣어서 길게 또 짧은뜨기. 다시 지금 떴고 그 옆에 코에 짧은뜨기. 방금 떴던 코가 여기니까 한 단 밑에 여기 이 자리에 바늘 넣어서 긴 짧은뜨기. 자, 이것도 이렇게 쭉 끝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2코도 짧은뜨기 하나, 긴 짧은뜨기 하나와 그 다음에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로 마무리. 자, 이렇게 하고 또 기둥코 하나 뜨고 편물을 이제 겉면을 보고 떠뜹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면 자, 여기가 경계였어요. 이 뚜껑 부분의 경계, 이 경계 라인에 바로 보이는 이 긴뜨기, 긴 짧은뜨기 이 친구, 얘가 있고 또 반대 방향으로 얘가 또 교차되는 무늬로 하나가 더 있죠. 근데 얘는 한 단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경계 라인에 바로 있는 친구. 그래서 단수를 세실 때 얘가 기준이 돼서 얘가 2단, 그 위에 또 하나 있죠. 얘가 2단, 이렇게 해서 총 4단을 뜬 거예요. 잘 보이는 데서 보시면 여기가 2단, 그 위에가 또 2단, 이렇게 해서 4단을 떴습니다. 자, 이렇게 4단까지 떴고요. 뚜껑은 총 23단이나 24단에서 끝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4단 떴고, 자, 위쪽에 한번 높이를 한번 봐가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기둥코 하나 떴고요. 그 다음에 첫 코 자리 짧은뜨기 하나. 자, 위치를 바꿔놓고 두 번째 코는 이제 길게 짧은뜨기 떠야 되죠. 방금 떴던 곳 바로 밑에 여기, 그리고 길게 짧은뜨기. 다시 그 옆에 코에 짧은뜨기.
그 밑에 코에 길게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4단까지, 5번째 단까지 해봤으니까 이제 23단에서 4단까지는 직접 쭉 위로 떠 오시고요. 마무리를 같이 한번 마지막 단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껑 부분, 가방 덮개 부분에 제가 23단이나 24단 얘기했는데, 보시면 이 지금 바닥 경계에서 보이는 이 긴 짧은뜨기가 기준이 돼서 얘가 2단이 합쳐진 거죠. 2, 4, 6, 8, 10. 그 다음에 2, 4, 6, 8, 10까지 했고요. 20단까지 떴고, 그 위에 2단과 1단 더해서 23번째 단을 뜨게 되면 이 겉모습 쪽에서 이렇게 이제 끝쪽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23단까지만 가방 덮개는 마무리 해 주시고요. 자, 여기 마지막 짧은뜨기가 이제 끝이 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사슬 하나 뜨고 실을 잘라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풀리지 않게만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게 이제 가방 덮개인데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덮어 보시면 지금 여기 여유가 있죠. 아랫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이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둘레로 짧은뜨기를 한 단을 뜰 거고요. 그리고 레이스가 달리기 때문에 레이스가 달리면서 살짝 이 경계 부분이 많이 여유가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넓게 뜨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밑에도 너무 많이 뜨려고 하지 마세요. 물건을 넣었을 때 이렇게 가방이 통통해지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잘 예쁘게 덮이거든요. 그래서 이 밑으로 이렇게 여유가 너무 없으면 또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뚜껑은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뒷편을 가져오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모서리서부터 쭉 뚜껑을 둘레로 짧은뜨기를 뜰 거고요. 그리고 이 가방의 이 테두리 부분, 입구의 테두리 부분은 다 빼뜨기를 진행해서 가방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좀 예방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표시되어 있었던 우리 첫 번째 여기 구멍 있죠. 이 부분에서 이제 전체 돌아가면서 짧은뜨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코 자리에 실을 끌고 나와서 기둥코를 하나 세워주시고, 자, 이 부분에 우리가 23단을 떴기 때문에 이 23코의 짧은뜨기를 떠주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는요, 그 위에 단에서 한 코를 떠주시면 돼요. 첫 번째 짧은뜨기.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코다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일정한 간격으로 옆에 한 단씩 옮겨가면서 짧은뜨기를 한 코씩 떠주면 돼요. 자, 듬성듬성 뜨지 마시고 반드시 한 단 위에 짧은뜨기 떠주셔야 돼요. 여기 떴으니까 바로 위에서 또 한 코. 자, 이렇게 해서 23코가 나올 수 있도록 위쪽으로 한 단 이동하면서 떠주시면 되겠고요. 꼬리실은 자연스럽게 숨겨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떴을 때 이제 20코가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한 단, 2단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21코를 여기서 뜨고 마지막에 이 공간에서 22, 23개의 코를 한꺼번에 떠주세요. 이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 끝부분에 2코를 떠서 여기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쭉 올라서 총 23개의 코를 떴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이제 25개의 코잖아요. 이 25개의 사슬코에다가 한 코에 하나씩 떠주면 돼요. 사슬코가 다 보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위쪽 라인에 25개의 코를 다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랐던 꼬리실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쪽 부분에 짧은뜨기를 23개의 코를 떠야 되는데, 자, 이쪽에 우리가 마지막 코 22, 23개의 코를 같이 떴잖아요. 마찬가지 여기도 같은 공간에다가 두 코를 먼저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꼬리실 같은 방향 놓고 여기서 이제 23개 중에서 두 코를 먼저 뜹니다. 여기다가 끝에. 그래서 이거는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23개 코를 떠야 되니까 두 코 먼저 떴고요. 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양쪽 끝에 밸런스를 맞춰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한 코씩 내려가면서 떠주세요. 셋, 넷, 다섯, 자, 여섯, 일곱, 여덟, 자, 20코까지 떴고요. 자, 표시 잠깐 빼볼게요, 이제. 그리고 측면에 21, 22, 그리고 여기 마지막 공간에 23개. 자, 이렇게 떠서 이 뚜껑 부분에 짧은뜨기를 테두리로 돌고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짧은뜨기 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방에 입구 쪽이 나오잖아요. 입구에 이제 첫 번째 코가 여기죠. 이 첫 번째 코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빼뜨기 할 거예요. 여기 사슬코 바로 보이죠? 코너 부분에 여기서는 바늘 넣고 첫 번째 빼뜨기. 자,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 여기가 뚜껑 부분의 마지막 코였거든요. 여기 표시해 놓을게요. 마지막 코다 라고 표시. 나중에 레이스 달 때 마지막 코인 거 확인하려고 달았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코도 빼뜨기. 자, 빼뜨기를 테두리에 해주면 훨씬 이제 테두리가 깔끔하게, 그래, 늘어나지 않고 깔끔한 모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테두리에 짧은뜨기로, 빼뜨기로 쭉 한 바퀴 이렇게 돌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빼뜨기 다 돌고요.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가방 입구 쪽에 이렇게 빼뜨기를 하면 앞쪽으로 이렇게 사슬이 보여지고요. 가방을 이렇게 당겼을 때 보면 훨씬 이제 빼뜨기를 하고 안 하고 해서 여기 입구 부분이 늘어나는 게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입구 부분은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빼뜨기 코 하고 마무리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다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첫 코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마지막 빼뜨기. 그리고 빼뜨기를 작게 만들고, 여기가 이제 첫 코 자리였는데 기둥코 하나 하시고, 자, 이렇게 실을 자르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이제 레이스를 달아 볼게요. 자, 레이스는 이제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건데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써주시면 돼요. 지금 이 편물 자체가 그레이 색상이라서 저는 이제 블랙을 사용할까 생각 중인데, 일단 레이스가 똑같은 레이스는 아니거든요. 보시면 지금 모양이 틀리죠. 그래서 각각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제 블랙 말고, 자, 먼저 레이스는 총 110cm 정도가 필요한데 미리 잘라 놓지 마시고 자르기 전에 갖고 있는 길이 그대로 사용을 해 주시다가 다 끝나고 잘라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미리 잘라 놓으면 길이가 짧을 수도 있고 또 너무 길어서 나머지 버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이 끝부분이 지저분하잖아요.
얘를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앞뒤로 이렇게 구멍이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접어 주시는데 뒤쪽에 한 4, 5cm 정도 되게 접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앞뒤에 구멍이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 있게 접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 아까 빼뜨기 하고 끝냈잖아요. 마지막 빼뜨기 하고 여기다가 기둥코를 세웠었는데 이렇게 빼뜨기까지만 해놓은 상태로 진행해 볼게요. 기둥코 세우지 않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요 친구를 자, 아이보리색 레이스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레이스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접어주시고, 자, 바늘은 7호 바늘 쓰다가 6호로 바꿀게요. 레이스 구멍이 조금 작기 때문에 6호로 바꾼 다음에, 자, 이 첫 번째 구멍에다가 넣을 때 여기 레이스에 있는 구멍을 먼저 바늘 넣고요. 여기다가 앞뒤로 대칭이 되게 넣어주세요. 접은 상태에서 넣고 얘를 이 첫 코자리에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뒤에 실 달려 있잖아요. 이 실을 뒤에서 끌고 나오고요. 자, 사슬 통과시키고 레이스도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빼뜨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는요, 이 아이보리색 레이스일 경우에는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다가, 자, 바로 옆에 코가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구멍에다가 또 레이스에 먼저 넣고 그 다음 코에다가 바늘 넣고 뒤에서 또 끌고 나옵니다. 레이스 통과시킨 다음에 바로 빼뜨기, 이렇게. 그리고 다시 또 두 코, 한 코 지나서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코에다가 두 번째 코에 바늘을 양쪽 대칭으로 집어넣습니다. 뒤에까지 넣고 레이스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 코에다가 또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또 빼뜨기. 이런 식으로 이제 빼뜨기로 전체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보리색은 한 코, 두 코, 두 번째 코에서 다음 코에 넣고 빼뜨기 하시면 됩니다. 자, 겹쳐진 건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낱겹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코에다가 레이스 넣고 다음 코에서 빼뜨기, 두 번째 넣고 이렇게 빼뜨기, 둘. 자, 이렇게 해서 쭉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빼뜨기 사이사이로 삐져나온 친구들은 살짝 당겨주시면 깔끔하게 바깥쪽으로 안 보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주름들이 레이스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겉에는 사슬코가 보이면서 훨씬 깔끔하게, 바느질한 것보다 깔끔하게 레이스가 이렇게 무늬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아이보리 레이스를 사용한 거고요. 자, 그러면 블랙을 한번 또 같이 해볼게요. 블랙은 조금 또 틀리기 때문에, 자, 블랙도 마찬가지 이렇게 접어주시고, 자, 블랙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빼뜨기 코가 넘어갔어요. 첫 번째 빼뜨기 코, 빼뜨기 코 하기 전에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첫 코 자리에 넣을 때 여기 보시면 이 끝에 빼뜨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 처음 구멍 넣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에서 실을 뒤에서 빼옵니다. 빼와서 레이스 통과하고 빼뜨기를 하죠. 첫 번째 빼뜨기. 그리고 얘는 검은색은요, 둘, 세 번째 되는 곳 구멍 보이시나요? 지금 처음 떴던 거 빼고 둘, 세 번째 둘, 세 번째 되는 구멍에다가 두 코 건너서 세 번째 되는 구멍에다 넣고 빼뜨기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혀요. 두 번째 코에다 하니까 주름이 안 잡히고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코도 자, 대칭이 되게 잡아주시고 하나, 둘, 세 번째 되는 곳에 넣어서 빼뜨기. 그리고 그 다음 코도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되는 곳에 넣어서 뒤쪽에다가 넣고 사스코에 넣고 그대로 통과, 또 레이스 통과, 빼뜨기. 하나, 둘, 세 번째 되는 곳, 그리고 다음 코에서 또 통과. 자, 이런 식으로 쭉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뒤에 부분 겹쳐져 있는 레이스는 끝났고요. 이제 홀겹으로 레이스가 나오면서 이제 구멍에 맞춰서만 잘 넣어주시면 돼요. 검은색은 두 코 지나 세 번째 구멍에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 아이보리색은 한 구멍만 건너서 두 번째 구멍에서 해줘도 됩니다. 네. 구멍에 그 촘촘한 넓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검은색 레이스가 자연스럽게 주름이 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요, 이 코너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마다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코너 부분도 이런 방법으로 쭉 마지막까지 진행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스 직접 달고 끝부분에 마무리를 또 같이 한 두세 코 남겨 놓고 만나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 바퀴 쭉 돌고 레이스를 달아왔어요. 세 코가 되는 곳에다가 레이스를 달았는데, 보시면 이제 끝에 이렇게 하나, 두 코 남았거든요. 이 두 코 남았을 때 이제 레이스를 좀 잘라주도록 하는데, 자를 때 이 카운트를 잘 해주셔야 돼요. 구멍이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다음에 한 코 뜰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다음에 한 코 뜰 거잖아요. 이렇게 두 코 남았거든요. 그럼 6개 그 구멍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6개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뒤편도 6개가 되도록. 그럼 총 12개의 구멍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까지인데 여기랑 마찬가지 총 6구멍이 또 뒤에 접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실을 잘라주면 돼요. 레이스를. 여기서 잘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만 얘를 이제 6코가 되도록 이렇게 반을 접어주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이렇게 반을 접어주고 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두 코를 타이트하게 잡고, 자, 하나, 둘, 세 번째 구멍에다가 이렇게 바늘 넣고요.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구멍에다가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서 그대로 빼뜨기. 그리고 다시 이제 마지막 코,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되는 구멍에다 넣고 마지막 코에다가 빼뜨기. 마지막 레이스 통과 반드시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빼뜨기. 이렇게 해야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보리색으로 했다고 했을 때는 두 코가 필요하잖아요. 끝에. 그렇기 때문에 두 코에서 네 코를 이렇게 반을 접으면 되고, 네, 이렇게 네 코가 나오게 반으로 접으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빼뜨기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코로 넘어가서 여기서 빼뜨기를 한 번 더 하고 실을 세게 잡아당겨서 기둥코 세워주시고 잘라주시면 돼요.
빼뜨기 한 상태에서 그냥 잘라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은 숨기면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면 레이스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실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쏙 빼주시고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돗바늘 이용해서 뒤쪽 안쪽으로 넣어서 숨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타이트하게 떠가지고 바늘이 잘 안 들어가네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한 번 더 빼주시고, 자, 깔끔하게 숨겼으면 됐습니다.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랙으로 레이스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뚜껑이 훨씬 더 예뻐졌죠. 자, 이렇게 이제 모양을 좀 잡아주시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스트랩 뜨고, 그리고 여기 자석 단추 달고 옆에 오링 가지고 이제 저기 가방 끈만 달아주면 끝납니다. 자, 가방 끈 같이 해볼게요. 자, 남아있는 실로 가방끈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가방끈 뜰 때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뜨기를 원하시는 분은 6호 코바늘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사슬코를 뜰 건데 매직링 하지 않고, 자, 매듭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사슬을 총 7코 해주세요. 네, 5, 6, 7코를 한 다음에 이 첫 번째 되는 사슬 쪽으로 오셔서 이 첫 코 사슬에다가 그대로 실을 끌고 와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구멍이 생기죠. 그런 다음에 꼬리실은 뜨개 방향으로 놓고 기둥코 하나 세워서 방금 빼뜨기 했던 이 사슬코에다가 바늘 넣고 첫 번째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이 첫 번째 짧은뜨기 사실 표시를 안 해도 되는데 일단 해볼게요. 자, 여기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슬코 여기죠. 반코만 걸어서 꼬리실 위에 올리고 짧은뜨기. 세 번째 코도 반코만 잡고 짧은뜨기.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반코 사슬 짧은뜨기. 여섯 번째. 자, 마지막 7번째 사슬 코에다가 똑같이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총 7개의 코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첫 번째 코 여기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지 않고 바로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다가 원래는 빼뜨기 하는데 빼뜨기 하지 않고요. 자, 타이트하게 잡은 상태에서 첫 번째 코에 실 끌고 나와서 바로 짧은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총 7개의 코를 코스로 세지 않고 그냥 쭉쭉 돌아가면서 짧은뜨기를 해줄 예정이에요. 자, 여기 안에 있던 꼬리실 조금 자를게요. 다시. 자, 첫 번째 코에다가 타이트하게 잡고 바로 짧은뜨기로 연결.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또 짧은뜨기로 연결. 또 세 번째 코도 짧은뜨기.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자, 이제 코수 세지 않고요. 이제 보이는 사슬 돌면서 계속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사슬 한 코 한 코 가운데 코 하나 놓치지 않고 계속 연속해서 동글동글 돌리면서 떠주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떠준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뜯어 보면 자, 안에가 이렇게 뻥 비어있는 네, 터널 같은 이렇게 스트랩이 만들어집니다. 요 상태로 쭉 뜨시는데 길이는 한 50cm에서 55cm 본인의 취향에 맞게 나중에 뭐 토트나 숄더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길게 뜰 거예요. 요 방법으로 총 50cm에서 55cm가 되도록 네, 떠오시면 되겠습니다. 뱅글뱅글 돌면서 스트랩 다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랩을 튜브 형식으로 떠왔습니다. 길이를 한번 재보자면 지금 사용하면서 조금 늘어난다는 가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51cm 정도 지금 저는 떴어요. 그런데 실은 그래도 남아 있거든요.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뜨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이 코코 바늘로 떴을 때 이제 마지막 코를 뜨시고 나서 마감해 주시면 돼요. 끝부분을 너무 늘어지게 하지 마시고 마지막 코 짧은뜨기 뜨시고 그 다음 코 뜨실 때 그냥 빼뜨기로 네,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 여기서 이제 끊어 주실 거고요. 쭉 뽑아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 돗바늘 이용해서 숨겨 주시면 됩니다. 자, 남아있는 실은 더 이상 쓰지는 않을 거고요. 요 이제 스트랩으로 숄더 형식 혹은 이제 매듭을 끝쪽에 이렇게 매듭을 잡아서 토트 형식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요런 오링 사이즈 작은 거 준비하셔가지고 이 끝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가방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방에다가 달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살짝 토트 형식의 짧은 스트랩에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 우리 표시해 놨던 곳이 여기 있는데 얘를 잠깐 빼볼게요. 한쪽에다가 이렇게 먼저 달고 또 반대쪽도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가방 본체 모습이 이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하셔야 될 게 자석 단추 달아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 자석 단추를 위쪽을 먼저 달아주는데 얇은 친구를 먼저 가져오셔서 지금 여기 가로 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마디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디가 이제 가운데니까 이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놓고 너무 이 가운데 쪽에 달지 마시고요. 가방의 이 끝쪽에다가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센터 부분 잘 맞춰서 가운데 부분에 먼저 이 친구를 그냥 일반 실과 바늘로 꼬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위쪽을 먼저 달아준 다음에 얘를 이제 가방에 중심을 두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센터에 맞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친구를 이렇게 맞춰서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달아놓고 그냥 편편한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요. 물건을 여기 안에 가득 채웠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일반 실토실한 실타래에 넣어서 가방을 덮개를 딱 닫아봅니다. 그리고 자, 양쪽으로 이 틈이 센터가 잘 맞는지 저랑 이제 똑같이 떴다고 해도 손땀이나 이런 모양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를 잘 잡아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센터가 잘 맞았다고 가정하고 물건을 이제 토실토실하게 넣었을 때 가방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 상태로 여기서 얘를 이제 이렇게 떼줍니다. 이렇게 떼서 얘가 이제 이 위치에 와야 이제 위에 뚜껑이랑 잘 맞겠죠. 그러면 여기서 잡아주시고 여기서부터 꼬매주시기 시작하면 돼요. 자, 밑에 쪽에 잘 맞췄으면 위에도 마찬가지 꼬매주시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닫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센터에 잘 맞게 예쁘게 잘 닫히거든요.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쌍이 잘 맞게끔 자석 단추 달아봤습니다. 자,
달고 나서도 이제 센터에 잘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또 안에 내용물을 빼고 한번 또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네, 얘도 이제 대칭이 좀 잘 맞게끔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제작 과정은 끝이 났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금속 라벨을 달아주시면 훨씬 더 이제 퀄리티가 있는 편물이 살아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살짝 이렇게 벌려주신 상태에서 얘를 자, 이런 식으로 달아 놓으시면 가방을 들 때마다 찰랑찰랑 하면서 네, 포인트 되고 예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가방의 제작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다양하게 컬러를 선택하시고 레이스도 아이보리랑 블랙 잘 선택하셔서 떠주시면 네, 올 봄에 가장 러블리하게 들고 다니실 수 있는 네, 데일리백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쁘게 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